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5년 3월 15일 CAT 1급 첫 번째 문제 1교시 요번에 1교시 할 겁니다. 1교시 그 첫 번째 문제 이제 모델링 수정 하는 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템플릿에 대한 안내는 이제 요 안내 문구에 있는 거는 제공되고 있는 템플릿이 없고요. 그 다음에 도면 작성할 때 들어가는 뷰 타이틀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이 안내 문구에 써져 있는 확인 사항들은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선택해서 딜리트 반드시 제거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저거 안 제거하고 남겨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치수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는 애당초 플랫샷을 하고 치수를 확인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여기는 이제 치수가 좀 잘 안 재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할 텐데,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요 각도. 그래서 요선을 선택을 하면, 각도할 때 요선을 선택하면 치수가 측정이 잘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필렛 들어가 있는 거 있죠? 필렛. 여기도 선택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얘는 원통의 필렛이기 때문에 곡면 플러스 곡면이라 저기 모서리선이 없어요. 필렛이 모서리선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원통의 표면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직선부를 선택을 하려면 여기 직선부가 없지는 않아요. 직선부를 선택하려면 이제 요선. 요 선에 의해서 발생되는 저 경사를 찾아가지고 치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화면상에서는 다이렉트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쪽 때문에 반드시 플랫샷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플랫샷을 해서 측정하는 게 낫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플랫샷을 해버리시는 게 나아요. 이거는 뭐 해보지 않아도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걸 이제 치수를 딱딱 기입해서 안 되니까 플랫샷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좀 더 이제 경험이 있고 왜 치수를 내가 선택했을 때 3D 영상에는 치수가 안 나오는지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도면에 전개된 이 형태만 딱 봐도 저기는 측정 안 돼. 그냥 플랫샷으로 해야 돼. 이렇게 바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여기는 플랫샷을 바로 할게요. 시작하자마자. 자, F 샷. 자, 여기서는 뭐 아무것도 안 바꿔도 돼요. 지금은 그냥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려놓으면 돼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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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3번이죠. 그 다음에 DRA. 자, R10 네, 나오고요. 그 다음에 DLI 여기까지 30. 자, 그 다음에는 각도죠. 여기 12. 그 다음에 이건 딤 온라인으로 재면 되겠죠. 여기 찍고 여기서 찍을 때는 PER 퍼펜디큘러 직교죠, 직교. 그래서 56. 예, 요게 안 맞네요, 요거. 요게 안 맞네요.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해야겠네요. 딱 요거 하나만 수정을 하면 돼요. 56. 3mm가 지금 있는 형태에서 저기 59가 돼야 되니까 어디가 남아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은 옆에 치수 기입되어 있는 거 보시죠. 지금 요 포인트가 맞아요. 요 포인트가 맞다는 건 이 선의 위치는 옮겨지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위치가 맞아야 되니까. 즉 얘가 그쵸? 얘가 3mm가 이쪽으로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봤을 때 지금 요게 3mm 차이나 봤을 때 얘가 가서 3mm를 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가 갈 수도 있는데 얘가 가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치수가 맞아서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가버리면 이 치수가 바뀌어 버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3mm가 가는 겁니다. 자, 그거를 반영을 해서 어차피 플랫샷은 어차피 수정된 게 연동되지 않으니까 얘는 지워버리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좀 돌려서 저 뒤쪽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돌려야겠네요. 이렇게 돌려서 솔리드 에디트 경사면이니까 저거를 무브로는 하기 힘들겠죠. 물론 무브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해요. 무브로도. 무브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무브로 하는 거는 굳이 좀 약간 번거로우니까
옵셋으로 하는 게 낫겠죠. 옵셋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경사면을 간격을 띄울 때는 이제 면의 간격 띄우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솔리드 Alt F5 하고 어느 면? 이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어느 방향? 돌출 방향이죠. 돌출 방향이면 옵셋이 뭐? 플러스로 되는 거죠.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ESC. 그래서 명령 종료하고 다시 플래시샷 한번 해줘야겠죠. 확인해야 되니까. F 샷. 플래시샷 해서 내려놓고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 30인치 맞은 상태에서 여기서 퍼펜디큘러로 여기까지 59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정면 쪽 봐야겠네요. 자, 여기 뷰 큐브에서 평면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올려서 정면도로 바꾸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치수를 측정을 하려면 UCS를 바꿔줘야겠죠. 네, UCS 엔터. 그 다음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XY 평면으로 할 거니까 V 엔터, 뷰 엔터,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치수를 재면 될 것 같아요. 치수, 각도 치수가 맞네요. 일단 DLI. 자, 여기서는 이제 요 33을 재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거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는 거예요. 33. 근데 요거 하나만 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33 갖고 있는 게 지금 요 각도 3개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얘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DAL 해서 여기 중심에서 DAL이 잘못했죠. PER 퍼펜디큘러로 이제 여기까지 직교로 요렇게 얘도 33이 나와야 되는 거고 또 중앙에서 PER 퍼펜디큘러로 직교로 여기까지 잘못 잰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쵸. PER 안 해도 되네요. 미들점이 찍히니까 33. 요렇게 그쵸. 여기에다 33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다 33이 나오니까 이제 요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수문선 쪽 반지름 R39. 근데 이거는 여기서 그냥 찍으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DRA 나오나? 네,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가 얘도 돌려보면 이렇게 돼요. 어찌 보면 이제 얘도 요 뒤에 요 부분이라든가 지금 보시면 이제 요 라인이 선택이 되든가 아니면 다른 요 라인이구나. 요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라인이 있는데 요 라인은 아마 측정될걸요. 그러니까 선택이 될 때 제가 DRA 한번 해볼게요. DRA. 얘가 찍히면 지금 뭐 치수 나오죠. 네, 바로 치수 나오죠. 그러니까 저 라인이 선택되면 이제 나올 텐데 요 뒷라인이 선택이 돼서 그래요. 저 타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기 보면 R39. 그러니까 요게 맞는데 결국은 이제 요번에 문제 형태는 그냥 좀 속편하게 치수를 측정을 하려면 이게 입체적으로 좀 측정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플랫샷을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플랫샷에서 측정을 하자. 이러고 측정을 하면 중앙에서 아예 퍼펜디큘러고 뭐 그런 거 걸어줄 필요 없이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잡혔다가 아닌 것 같은데 R 해가지고 이렇게 측정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찍었다가 이렇게 나오네 R 해가지고 이렇게 측정해 주시면 돼요. 다 잘 나오네요. 33, 33, 33. 자, 요건 다 잘 나오고 그 다음에 DRA 아까 측정 잘 안 됐던 거 요것도 39 다
다 맞게 나오고, 그 다음에 DAM. 자, 여기서 여기. 자, 60이 나오네. 안 맞죠? 자, 여기도 안 맞나? 네, 여기는 46. 3개예요. 46.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얘랑 얘 두 개는 각이 맞고 얘만 안 맞아요. 그쵸? 그러면 60이니까 14네요. 14인데 대칭이잖아요. 그쵸? 좌측, 우측이니까 여기도 7이네요. 7mm, 7도씩 미리래. 7도씩인데 이 경사가 요 안으로 들어와야죠.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좁아져야죠. 얘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좁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일한 각도를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바꾼다. 이때 쓸 수 있는 거는 면의 테이퍼죠. 물론 회전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회전은 2번 해야 돼요. 회전. 이쪽으로 7도 돌려주는 요 면을 이쪽으로 7도를 돌려주는 걸 한번 해주고 이 면을 이쪽으로 7도를 해주는 거 한번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서 저거를 회전으로 2번 작업을 해주는 건 가능은 해요. 왜냐면 그걸 그렇게 작업을 했다고 해서 틀린 게 되지 않죠. 왜냐면 결과물을 받지 않고 중간 과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채점관은 이게 회전으로 2번을 작업을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2번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작업 시간이 길어지고 안 그래도 시간이 좀 모자란 시간이 좀 빡빡한 모자란 건 아니죠. 빡빡한 CAT 1급 시험에서 이제 타임 루스를 내가 안고 가야 된다라는 거에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라면 저 상황을 제대로 인지했다라고 한다면 면에 테이퍼를 이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선하고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일직선이 된다. 일직선이 된다.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만나는 요 중심점, 그렇죠? 이 원의 중심점이 기준점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볼게요. 화면 좀 돌리고요. 어차피 플래시 된 거는 다시 측정해야 되니까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그 다음에 요거 수정을 하기 위해서 솔리드 에디트 F 면에 그 다음에 테이퍼 T. 자, 그리고 이면하고 이면을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게 중심점이 어디다? 여기 있는 2호에, 그쵸? 바깥에 있는 요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2호라고 볼 수 있죠. 2호의 중심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중심점을 지정을 해서 여기 있는 이 호를 찍어주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저렇게 수동 오스냅을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제가 쓰던 방식으로 중심점이니까 CEN 그렇게 키보드를 입력을 하시던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자동 오스냅에만 의존을 하고 수동 오스냅은 안 걸려고 해요. 왜냐하면 번거롭고 귀찮아요. 근데 오스냅 중에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오스냅은 수동 오스냅이에요. 일반적으로 오스냅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은 뭘 잘 쓰냐면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수동 오스냅을 걸어줄 줄 아는 사람이 솔직히 오스냅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일부 학원 강사님들이 자동 오스냅으로 오스냅을 풀로 걸어놓고 거기서 제어를 하는 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가장 무식하게 쓰는 사람이 그래요. 오스냅을. 오스냅을 여러분들이 자꾸 귀찮은 쪽은 싫다. 모든 걸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캐드를 쓰시는 분들은 캐드를 못 쓰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자동과 수동을 오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범칙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캐드를 잘 쓰는 방법이에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킬을 반드시 익히세요. 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직교를 키겠습니다. F8.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여기를 찍었잖아요. 첫 번째로.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준 평면이 놓여야 되는데 이면이 여기서 각도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기준면은 여기 있어야 돼요. 이 중심을 지나는 요 면이 돼야 돼요. 그러면 법선의 방향은 이게 되면 좋겠죠. 가급적이면. 근데 이 법선 방향이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기준면이
이렇게 돼도 지금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이면과 이면은 기준면에서 딱 교차하게 돼 있어요. 즉 내가 이 면의 각도가 이렇게 내가 선택하는 기준면의 각도가 이렇게 기울고 이렇게 기울어도 다 똑같은 결과를 나와요.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면이 우리가 처음에 찍어줬던 기준면을 정하는 요 센터를 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제가 증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자, 여기를 찍을게요. 지금 제가 요 바깥에 있는 홀을 통해서 그랬으니까 얘도 일직선상이거든요. 일직선상. 그럼 요렇게 딱 요렇게 찍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찍은 거냐면 여기서 보여드리면 여기를 첫 번째를 찍고 여기를 두 번째로 찍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정의가 법선이 이렇게 정의가 된 거고 얘에 대해서 기준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최적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제가 7을 입력할게요. 7. 근데 약간 양상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죠. 얘는 제대로 갔어요. 근데 얘는 반대로 갑니다. 자, 저거는 왜 그러냐면 저것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컨트롤 Z로 취소를 했어요. 저건 왜 그러냐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준면이 이 각을 이뤄도 되고 이 각을 이뤄도 되고 다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단지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렇게 법선을 정의를 했을 때 기준면이 얘의 직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얘는 정상적으로 이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얘는 반대로 이 방향으로 간 게 기준면을 기점으로 이쪽은 각도 값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역전이 돼요. 이쪽이 최적이 주는 게 플러스고 이쪽은 최적이 주는 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정의했을 때는 저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법선 요 기준면이 최소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놓여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각도 가격이 맞추려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놓이는 거. 이 사이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를 여기 지금 지정해 줄 수 있는 어떤 선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각도를 다양하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게 가능하긴 한데 그게 조금 어렵기는 하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가장 쉬운 거 요렇게 하니까 아이씨 다르게 할까? 이렇게 할게요. 법선을 이렇게 잡을게. 왜냐면 그냥 수평으로 하면 제 말이 아닌 것 같아서 법선을 이렇게 잡으면 면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똑같은 반응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테이퍼 페이스의 원리 자체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지금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맞아주면 얘는 좀 독특한 상황인데 기준이 되는 저 회전축이 같은 데서 만나. 그 두 면이. 이럴 때는 그 기준 면 자체를 잡아주는 그 각도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각도도 되고 저 각도도 되고 다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이제 각도 값을 적용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용해주는 기준면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전개된 나눠지는 두 개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도 값이 역전되기 때문에 아까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요 개념들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면 기울이기, 테이퍼 페이스의 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특히 이게 학생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지만 강사 중에서도 저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저는 강사 중에서는 실무에서 어떻게든 3D 쓰시는 분 중에 저거 개념 이해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강사 중에는 없어요. 제가 만나본 강사 중에서는. 테이퍼 페이스가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구성이 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테이퍼 페이스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원리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느냐예요. 자, 다시 할게요. 솔리드 에디트 해서 F 자, T 자, 면은 이면하고 이면이에요. 이렇게 하고 센터는 CN 자, 여기 있는 요 호의 센터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요 끝점을 잡을게요. 여기도 이제 일직선상에 있는 거니까
여기를 잡으면 좀 그런가? 아래쪽 끝점을 잡을까? 아래쪽 끝점을 잡으면 상관없겠구나. 요 위쪽 끝점 잡게요. 위쪽 끝점 잡고 이쪽 방향이니까 최적이 줄어야 되니까 그냥 치래. 그렇죠. 이러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동작을 하죠. 그래서 컨트롤 Z로 다시 취소를 할게요. 자, 다시 테이퍼 페이스 갑니다. 테이퍼 T. 자, 해서 똑같이 이제 이면 찍고 이면 찍어요. 엔터. 자, 그 다음에 CN. 자, 2호의 센터를 잡고 이번에는 아까 위로 이렇게 했잖아요. 아래쪽 찍을게요. 자, 아래쪽 여기를 찍어요. 그래 놓고 테이프 각도 똑같은 결과. 그렇죠? 컨트롤 Z. 자, 또 취소했어요. 다시 테이프 페이스 T 하고 자, 이면 잡고 엔터. 자, CN 센터. 그 다음에 요번에 여기 4분점 잡을게요. 4분점 잡았어요. 그래 놓고 7을 입력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면을 기점으로 해서 각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지점을 넘어가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요게 테이퍼 페이스의 되게 재밌는 점이고 이게 특징이에요. 이거 요 테이퍼 페이스의 개념만을 명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없다. 자, 그래 놓으면 이제 수정이 됐으니까 이것도 확인해야죠. 다시 F샷 해가지고 F샷 작성. 그래서 하나 내려놓고 엔터. 자, 그래놓고 DAN 해서 자, 여기서 46이 나오고, 그쵸? 나머지 46 맞게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되는 게 요겁니다. 60, 그쵸? 저거 확인하는 방법은 라인, 여기 센터에서 여기 중간점을 찍어야겠죠, 중간점. 여기 센터에서 여기 중간점을 찍어야겠죠. 그리고 수평선 하나 그려주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수평선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DAN 60 54. 예. 이쪽은 맞고 이쪽은 안 맞네. 그러니까 얘가 안 맞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는 게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여기를 찍었어요. 라인 이렇게 찍고 라인 얘가 어떻게 틀어진 거냐? EX 연장 해가지고 탕 해보면 만나요. 만난다는 얘기는 그럼 얘 전체가 돌아갔다는 얘기네. 그쵸? 전체가 돌아갔다. 6도 차리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전체가 또 6도가 이렇게 돌아야겠네.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6도가 돌 수 있게. 그러면 얘도 6도가 돌아야 되는 거고. 그쵸? 얘도 6도가 돌아야 되는 거고. 6도. 그러면 이거는 페이퍼 페이스가 아니죠. 왜냐면 방향이 서로 대칭으로 이 양쪽 면의 회전이 서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테이퍼 페이스가 되려면 그렇죠? 대칭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건 테이퍼 페이스로 처리가 가능하죠. 가능하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아까 여기 상황 이쪽 거 수정할 때 처음에 보여준 상황이 있었죠. 얘가 이렇게 가고 얘도 이렇게 간 상황. 그러니까 기준면이 얘를 가로지르는 게 기준면이 되면 돼. 그러면 이거 테이퍼 페이스로 한 방에 갈 수 있겠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6도. 응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작전을 이렇게 짭시다. 그러니까 테이퍼 페이스로 요 정중앙을 이렇게 가로지르게 딱 하면은 이쪽은 각도 값이 플러스 적용되고 여기가 플러스 적용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적용될 테니까 지금 최적이 얘가 늘어야 되나 줄어야 되나 만약에 그 개념으로 하면 이제 6도니까 6도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최적이 늘어야 되고 그쵸? 최적이 늘어야 돼요. 최적이 늘어야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개념이 되겠네. 그럼 최적이 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를 주고 그럼 플러스를 주면 최적이 줄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죠. 예. 페이퍼 페이스의 개념을 하면 요거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재밌는데 이건? 요 문제는 좀 재밌는데 머리를 잘 쓰면 로테이트 2번에 하셔도 돼요. 어차피 로테이트 2번에 하는 건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알려줄 거야. 로테이트로도
두 번 안 하겠다. 로테이트로도 한 번에 하겠다. 솔직히 말하면 로테이트로 하는 게 더 쉽기는 하겠네. 근데 로테이트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테이퍼 페이스가 안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아마 이 문제 출제한 사람은 이거 테이퍼 페이스로 생각하고 출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면 기울이기로 생각 안 하고 면 회전을 써라라는 걸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출제자의 의도는. 그래서 그 출제자 의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6도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솔리드 에디트. 근데 생각해보니까 면 테이프로 안 되겠다. 죄송해요. 제가 잠깐 왔다 갔다 거려서 재밌는 걸 발견하긴 했는데 면 테이프로 안 되는 게 이면이 안 돈다. 네, 이면이 안 도네요. 이면은 따로 돌려줘야 되네. 네, 이면도 같이 돌아야 되거든요. 면이 돌아야 되는 게 양쪽 두 면만 돌아야 되는 거면 이면하고 이면만 돌아야 되는 거면 이게 면 테이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면은 면 테이퍼로 안 돌아요. 그렇게 안 돌아요. 아예 저 면이 돌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면 테이퍼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돌리면 얘는 다른 방향으로 가요.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그래서 아니다. 안 되겠다. 얘까지 한꺼번에 같은 방향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면 테이퍼로. 그러면 로테이트밖에 안 되겠네. 이건 로테이트. 죄송해요. 면 테이퍼로 안 할게요. 이게 양쪽 면만이면 면 테이퍼로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그게 됐을 것 같았는데 안 되네요. 그냥 로테이트로 돌릴게요. FI. 혼자서 푹 치고 장구 치고 하고 있죠. 자, 면이 이면하고 그다음에 이면도 같이 돌아갑니다. 아랫면. 이면하고 그다음에 요 면하고 요 세 면이에요. 세 면이 돌아야 돼요. 세 면이 돌아야 되고 중요한 거 이제 요거의 회전축. 자, 회전축을 정해야겠죠. 회전축은 당연히 요 호. 여기 가운데 중심이죠. 요 호의 중심이니까 여기서 CEN 엔터. 자, 이 호의 중심.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F8 킨 상태에서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돌아야 되는 건 이쪽으로 돌아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저 방향이 반시계가 되려면 내가 어디서 바라봐야 돼요? 뒤에서 바라봐야 돼요. 뒤에서 바라봐야 되니까 저는 여기를 두 번째로 찍을 거예요. 여기를 두 번째로 찍으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 돼요. 이렇게 찍어도 돼요. 여기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각도값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3D 할 때는 가능하면 각도값 앞에 부호를 안 붙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뒤쪽을 찍고 6도니까 6. 자, 그리고 평면도 이렇게 눌러서. 자, 이거 지워주고 다시 F샷. 화학 작성 놓고 엔터.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라인 여기서 여기 DAN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면만 아니었으면 이제 여기 있는 요 면만 아니었으면 요 양면에만 해당하는 거였으면 테이퍼 페이스로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되네요. 밑에 한 면이 있어서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의 의도대로 로테이트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확인할 치도 다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다 지우고 우측면으로 돌아서 이렇게 돌려서 그렇죠? 이 상태로 UCS V 엔터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두께를 재면 되겠죠. DLI 해가지고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자, 62가 딱 나오면 여긴 틀린 거 없고 적혀있는 치수 자체도 별로 없죠. 이렇게 해주면 형상 수정이 다 끝난다. 자, 그 UCS 엔터 두 번 치고 여기서 홈 눌러서 기본으로 기본 등각이 아니게 이쪽으로 돌릴게요. 이렇게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 띄워서 최적 확인하면 되겠죠.
자, 정답 띄웠고요. 이제 볼륨 하겠습니다. VOLUME 엔터. 자, 객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나오는 최저값이 436, 그쵸? 그 다음에 864, 그쵸? 그 다음에 점 0583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막 혼자 흥분해가지고 재밌는 거 찾았다 막 그러면서 좀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 여러분 좀 정신이 사나웠을 수 있는데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순간 생각이 가끔 생각이 이렇게 짧을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대해서 잠깐 이제 약간 우왕좌왕하긴 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풀면 문제가 다 풀리네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